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원칙들과 저만의 매매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수가 최근에 한 주 동안 하락이 나왔습니다. 조정일지 아니면 더 이상 못 오르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증시에 대기 자금이 많아서 싸게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줄을 섰을 것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매수세로 인해서 끝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신고가 종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안 좋아 보여도 추세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들 결국에는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어떤 종목이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버티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올 때마다 확실하게 잡을 수 있냐가 수익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쉬는 날을 통해서 신고가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 정치 테마주 상관없이 가격이랑 추세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그 다음 날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기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면 상한가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중요한 자리인 시초가와 장 초반 고점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 선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서 다시 만원 근처까지 회복을 해줄 때 딱 만원 넘어가지고 11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먹을 자리는 어떤 종목에서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할 종목이 없다면 한 종목만 끝까지 보면서 이 종목이 계획대로 흘러가는지 중요한 자리를 내주는지 그것만 보고 매매하면 되며 기회가 안 온다면은 억지로 매매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가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도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KNN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미 고점 뚫어주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장에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거래대금이 3천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그전 패턴을 보시더라도 1억 3천주, 그 다음 날에 1억 1000주, 1억 7천주, 그 다음에도 4천만 주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라는 점과 거래량만 잘 활용한다면 굳이 KNN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좀 집중해서 보냐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며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제외를 시키시면 됩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KNN이랑 그리고 RF텍이라는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상태인데 이렇게 시장이 좋아도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전 고점 근처에서 좀 밑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 상태. 하지만 제가 RF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분석했을 때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원에 JP 모간이 찍히게 된다면 상승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YN텍이라는 종목이 수급과 함께 신고가가 나왔지만 JP 모간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JP 모간이 매도한다고 주가가 끝이 아니라 잠깐 휘청거렸다가 다시 이 고점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타 치는 입장에서 단기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단타 외국인의 변수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액세스 바이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미 이런 종목은 어떻게 거래가 되던 간에 저는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원칙에서 벗어났고 이게 혹시나
뭐 6만 원을 가든 10만 원을 가든 그거는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거 계속 오르는 거 배 아파서 못 견디고 계속 보다가 결국에 고점에 물어가지고 크게 손실이 나는 것인데, 그냥 계속 쳐다보다가 계속 오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10%라도 뛸 수 있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진입하다가 그대로 물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게 낫습니다. 종목들을 볼 때는 항상 일봉 차트가 마음에 든다면 주봉, 월봉까지, 연봉까지 신고가인지 빠르게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시장에서 딱히 눈에 띄는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하면서 매매를 진행했지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으며, 차트가 예쁘긴 하지만 신고가가 아닌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상승장보다는 덜 나오겠지만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화면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상승장보다는 편하게 매매를 하지 못하겠지만 하락장에서 역사적 신고가, 이 옥석 가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고르는 것은 조금 더 고르기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신고가 뚫어가지고 끝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미 지독한 저항 구간을 뚫어 주었습니다. 이 지독한 구간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매집이었는지 올리는 척 하다가 일부러 무너뜨리고, 올리는 척 하다가 무너뜨리고, 좀 지독한 패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지독한 패턴들이 이렇게 많았지만 이런 엄청난 패턴들을 극복하고서 뚫어 주었다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며 이 엄청난 패턴을 세력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세력은 또 어디까지 올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윗꼬리 길게 달리고도 그대로 힘받아서 아래 꼬리도 없이 그대로 상승, 힘과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는 중이며, 지금 그나마 주의해야 될 점은 최근에 또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22,000주, 21,000주, 이틀 동안 4만주 정도가 들어온 것인데, 들어오면은 나가고 또 들어오면은 나가고,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갔음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거래원에서 외국인 단타만 신경을 써준다면은 뭐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한 종목들은 끝까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모양 예쁜 종목들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을 보고 싶으시겠지만 이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전부 다 수익을 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매도할 때도 좀 불리한 가격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으며,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해서 한우가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신고가 화면을 체크했는데 그나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세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는 정치 테마주고 또 두 가지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찝찝함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이 진짜 없다 싶으면은 그냥 그 종목들만 계속 멍하니 보면서 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 신고가 찍고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생각으로는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리 신고가 종목이 강하고 잠깐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게 추세 하락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간단한 조정일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것은 오직 감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며, 이런 투자가 계속 반복이 되게 된다면 뭐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결국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이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더라도 함부로 진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락이 끝이 나고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핫한 대형주, 이것들이 진짜 반응이 나올 거라면 삼성생명이나 그리고 삼성 SDI, 현대차, LG화학,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면 하루에도 5% 이상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형주들 보시면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진짜 매매하고 싶다면 차라리 장중에 뜨는 추정치를 보고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뭐 당장 하루 만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수급을 보면서 그 수급 따라 움직이는 그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9%가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서 상승도 못하고서 계속 음봉으로 거래가 되게 된다면 답도 없겠지만 혹시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냥 시초가 위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된다면 또 상승이 나와서 고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는 그 다음날 캔들이 정말 중요한데 뭐 갭하락이 나오든 갭상승이 나오든 그건 상관없지만 시초가 출발을 한 다음에 시초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서 꾸준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시초가를 유지해주면서 그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또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뭐 하루 만에 5% 이상, 뭐 10% 이상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한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이나 장중에 또 어떤 종목을 보고 있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최소한 시초가 근처나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집중해서 본다면 종목 선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기간에 쉬지 않고서 좀 급하게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서 패스를 해주면 됩니다. 에이스테크처럼 많이 오른 것들, 애초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들이 좀 많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솔리드도 현재 역사적 신고가, 이 종목 역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또 걸리는 점이 있다면 외국인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에서 갑자기 외국인의 37만 주가 들어왔다. 이거는 거래원에서 그 다음날에 다음날이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JP 모관 쪽에서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전 패턴만 보더라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에 바로 나가고, 또 많이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물론 끝까지 며칠 동안 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한다면 그거를 조절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이 나갔음에도 주가가 고점을 유지해 준다면 힘이 있다는 뜻이며, 물량이 나갔는데 추세가 좀 깨지는 안 좋은 음봉이 떠서 그 음봉을 빠르게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신세미캠도 많이 올랐으며 지금 종목을 찾을 때는 무조건 많이 오른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시세가 나왔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종목을 고르다 보면은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 시세가 나온 다음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해석하기가 쉬운데 대운 같은 종목도 결국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기본적인 5일선만 회복해주고 나서 이거를 유지해준다면은 다시 고점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를 때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도 분류를 해놓는 게 좋지만, 최근에 좀 신고가가 나왔다가 며칠 동안 조정이 있거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구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하더라도 자기 조건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종일 단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지만, 또 바쁘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좀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조정이든 빠지는 구간이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추세를 좀 크게 깨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노려보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넥슨 GT라는 종목도 최근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최근에 이 넥슨 GT라는 종목이 전 고점들을 뚫어주고 나서 이렇게 단기간에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다 나온 다음에 지금 5거래일째 눌리고 있는데, 5거래일째 마이너스 13%, 4%, 그리고 하락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나쁜 종목이면은 주가는 결국에 이 구간까지, 양봉 뜨기 전까지, 결국에 황금선 근처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종목이라면 이렇게 내려갈 것이지만,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5일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며칠 있다가 두더지 게임처럼 이것도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한 방에 막 10%, 20%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추세를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그 뒤에도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고 두더지 게임처럼 다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전에 강했다고 무조건 잡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는 황금선 깨고 나서 그 뒤로 추가적인 상승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강했던 카페24, 왜 강했냐면 기관의 수급과 함께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이 빠져야 될 자리에서 계속 빠지게 된다면 쳐다도 안 보면 되며, 빠지지 않고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던가 기본적인 5일선만 다시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로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 시장에는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강했던 종목들, 신고가 찍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하는 게 단타 치기에는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정말 많은데 그냥 끝까지 오른 종목은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끝까지 올라서 몇 배씩 오른 것들은 뭐 쉬어가는 구간을 좀 만들어 줬다 하더라도 그냥 원칙적으로 거르는 게 맞습니다. OCI 같은 종목도 다시 이동평균선만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 뒤로 고점 뚫어줄 가능성이 생기며, 그리고 동아기업도 제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었지만 종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야 될 자리가 이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5만원 위에서 마감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5만원 좀 크게 넘어가지고 마감을 했지만, 이 5만원 크게 넘어서 마감을 했음에도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서 이렇게 다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종목은 호가 단위를 변해서 좀 멀리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가격을 깼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종목을 억지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눈에 띄고서 집중해서 보고 싶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대형주와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올랐던 것들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E&D라는 종목도 최근에 정말 강했는데 현재 지수 때문인지 아니면 고점에서 잠깐 쉬어가려는지 이틀간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빠졌어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나중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서 계속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은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서 상승으로 반응이 나올 때 그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루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 크게 나온 종목들, 최근에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하루에 3천억 원, 그리고 3천억 원, 1,600억 원, 3천억 원이 나온 종목들은 관심 종목 따로 만들어서 모아 놓으신다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천억이 나온 종목은 뭐 당장 3천억 나왔다가 며칠 동안 쉬다가 또다시 반응이 나올 때 뭐 기본 10% 이상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의 초대형주를 제외하고서 갑자기 3천억이 나오는 종목들은 분류를 해놓고서 꾸준히 관찰하게 된다면 결국에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 함정과 급락한 증시 때문에 화요일 시장 열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은 없지만 이런 종목들 모아놓고서 반응이 나오는 것만 시초가랑 전 고점 기준가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